정신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연구교수로 있는 소준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감과 음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문사회연구소에 갓 시작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몽골과 아무 관련 없는 1960년대, 80년대 한국 현대사 전공이 역사사회 전공입니다만 저희 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매번 하시는 이야기 중에 아이락을 먹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락이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세계 혐오식품 1위 뭐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대체 왜 먹으려고 하냐 라고 하면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이랑 라포라고 하죠. 라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 아이락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을 때 한 부족과 친하다 혹은 그 부족에서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유 처음에 힘들어서 먹다가 뱉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연구하시다 결국은 먹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맛이 있다, 맛이 없다이지만 맛을 넘어서서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거나 혹은 한 공동체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그 감각으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를 침략했던 칭기스칸의 계열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대공인 다릴로가 그 바투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손자가 있는 게르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바투가 카라쿠미스라고 하는 아이락과 또 조금 다른데 이거는 보다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걸 주면서 마실지 말지를 물었고 바투는 그가 그걸 마시자 바투는 이미 우리의 한 명, 타타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한편으로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거나 공동체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감각뿐만 아니라 한 민족 혹은 한 민족이 가진 문화의 정체성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몽골 얘기를 좀 지나서 이런 점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최근에 김치찌개가 싫어졌는데요. 아마 이유는 비슷하실 겁니다. 한 정치와 음식이 매개되면서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오가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혁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치 혹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력 그 자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얀 빵은 늘 상류층이 먹었던 것이고 검은 빵은 늘 농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낭만과 혹은 익숙함, 친숙함이라고 하는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엄마 손맛이 그리운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통치, 지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는 음식과 감각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소한 물품으로 보이는 것이, 오브제로 보이는 것이 사실 일상에서는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권력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 우리는 이런 감각들로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제국적 사실상 하나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감각들의 구조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저는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장소, 일상, 그리고 사회, 문화, 궁극적으로는 권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감각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음식이라고 하는 소재를 택했고요. 시공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따가 저희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10세기부터 사실 20세기 초, 20세기 말까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개별 지역에 정착하고 이식되고 변형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베르낭 브로델 같은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 문명이 어떻게 지구 수준에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은 일상이라고 하는 게 지역 공동체, 그리고 의회, 혹은 대륙 간의 종교, 혹은 그보다 큰 권력, 크고 작은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이 안에서 개인과 일상, 그리고 공동체 권력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다양한 통합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학문은, 음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좀 낯설죠. 역사에서 음식사라고 하는 분야, 혹은 음식사회학, 음식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서구에서는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과 권력의 수준까지 보여주는지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을 더해서 이제 학제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같은 경우는요, 맛이 어떻게 개별적인가라고 하는 지점뿐만 아니라 그 맛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할 겁니다. 마치 아이락을 먹는 것, 혹은 먹을 수 있는 것, 혹은 먹을 수 없더라도 심지어 먹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살펴보면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음식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감각 연구라고, 감각사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소재를 이야기하거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감각을 택하실 겁니까? 단일한 감각입니까? 혹은 다중적인 감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눈으로, 코로, 귀로, 손으로 각각 느껴내는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식재료 같은 경우 이제 저와 저희 연구 교수들이 하고 있는 걸 살짝 얘기해 드리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분은 처음 사실 때 차갑나요? 뜨겁나요? 차갑죠. 그런데 두 분 언제부터 차게 유통됐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중소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량 생산되는 대량 생산되고 콜드체인이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강남 중심으로 전국화되었던 맥락이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초기에 있었던 논란 중 하나는 찬 두부 어떻게 먹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간 나온 따뜻한 것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식재료가 보급되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재료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익숙해진 감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마라장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쩌다 전국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중국의 정체성에 가까운 맛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요리사와 손맛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곧 진입하게 되는 연구 주제인데요. 저희가 흔히 웹 콜로키움 같은 경우 학술적인 행사로 이야기되면서 연구자들을 많이 모시기는 합니다만, 요새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광주에서 지역 음식, 그러니까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식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이 설정하고 있는 내부 세미나 안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외부 세미나에서는 그 공부한 것이 실제 음식을 조리하는 현장 혹은 식재료를 만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지 혹은 역사와 함께 볼 만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요리사의 경우와 같은 것은 저희가 중세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연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것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한 재상 13명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생일상 차리는데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남성인 것을 보통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밥과 여성 노동, 그러니까 가사노동으로 변화했는지를 꽤 긴 시간 안에서, 시간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이 눈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연 모두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고민하게 됐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에서는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서 시작되는 조리서의 보급, 그리고 한편으로는 냉장고의 보급, 가장 핵심적으로는 커머셜,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게 개입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상일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익숙해졌는지, 혹은 실제로 이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맛깔나는 것이라는 것 말고 보기 싫은 음식 혹은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수은삼방이라고 하는 16세기의 요리서입니다만, 이 레시피와 요리서라고 하는 게 전통과 근대를 오가면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서,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유명한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최강록 선생의 최강록 셰프의 조리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마치 집에서 혼자 해먹을 것 같이 조리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조리서는 개인이 해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그 사회에서 조리서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가문의 정체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례 혹은 의례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개인화되었는지 혹은 지역화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 레시피를 복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명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 저는 많이가 아니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파인다이닝은 보조리서로 복원하는 걸 특색으로 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 그러니까 흔히 학계가 아닌 곳에서 보조리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비교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컨대 조청, 조명 관계라거나 혹은 조일 관계라거나
혹은 이제 조원 간 관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세부터 근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국가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 혹은 음식들이 오가는지라고 하는 것은 권력 관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진상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의례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이제 20세기 중반쯤에 이제 뭐 진멜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사회학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이나 예컨대 긍정사회 같은 텍스트들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보여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혹은 프랑스 같은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이것은 어떤 권력들을 보여주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일종의 인체 건강, 과학, 물질, 문명, 생태 안에서의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멋들어지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해야 할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과 문화가 형성되고 이 안에서 권력이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종족, 지역,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혼용되거나 혹은 서로가 적대화되는 적대시하는지 등의 다양한 변화 행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 문화가 교차하는 영역이고 지구화되는 영역,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읽고 해석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혹은 어떻게 디지털에서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부족한 예산으로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가 가능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할 예정인데 홍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매월 공개 콜로키움을 진행을 합니다만 공부하는 콜로키움도 있지만 이제 셰프들의 고민들과 혹은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재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축하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을 가능한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많이들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진들이 모여서 연구 보조원들 혹은 저희 학생들 논문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빼먹었네요. 내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단 내부에서 이제 거의 3주간에 한 번 정도 꼴로 책을 읽어가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음식과 감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을 리뷰해갈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소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연구사를 정리하는 연구 두 파트로 저희는 결과물을 계속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고민 중인데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원광대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부럽다, 막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을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할지가 저희의 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연구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해외 학술 회의 같은 경우는 하버드 앤칭하고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미국 쪽의 음식 감각 연구자들과 함께 저희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과 함께 절강대학교 등하고 지금 포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라기보다는 준비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인력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저희 몽골 15세기, 16세기 몽골 연구하시는 저희 선생님, 설면생과 러시아에서 밀주 혹은 금주 연구하시는 박사님 계시고요. 조청관계 혹은 조명관계 연구하시는 김창수 선생님 계시고요. 미술사 그리고 박물관사를 연구하시는 프랑스 근세사 하시는 김한규 선생님 계시고요. 중국사를 연구하시는 중국 근현대사 연구하시는 윤숙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 이 연구원들은 이제 지역과 시기가 다 다양하고 다 달라서요. 이제 저희 연구 교수들 같은 경우도 한국 근현대사 하는 김영미 선생님, 동양 근현대사 하는 이선희 선생님, 그리고 저는 역사사회학 하는 연구자로서 가능한 넓은 범주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연구 보조원들과 함께 다양하게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소준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